전국적으로 벚꽃이 만개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선 이번 주말부터 벚꽃이 피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지난해보다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벚꽃 축제가 연기됐습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 화력발전 세율 인상과 관련해 충남도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했습니다.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수소버스를 우선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공주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와 접촉한 도내 접촉자는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역 환자가 잇따르면서 충남도가 24시간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요즘 벚꽃 구경 많이들 가시죠? 남부지방이나 서울은 벚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충남 지역은 아직도 벚꽃이 피지 않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진 순성면에 있는 벚꽃길입니다. 오늘 13일부터 벚꽃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나무마다 꽃은 피지 않고 가지만 앙상합니다. 또 다른 벚꽃 명소인 서산 해미천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예상보다 개화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난 6일 열릴 예정이었던 벚꽃 축제는 결국 일주일 뒤로 연기됐습니다. 마음고생은 했습니다. 일주일을 연기하고 꽃이 안 펴가 개화가 늦어져가지고 일주일 연기 13, 14일로 지금 했거든요. 아마 오늘도 하천변에 나갔다 왔는데 이제 13, 14일 날은 만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부지방과 서울 등 전국의 주요 군락지에 벚꽃이 만개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선 이번 주말부터 필 전망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일 정도 늦은 시기입니다. 개화일은 벚나무 한 그루 중 3송이 이상 완전히 피었을 때를 말하는데 2월과 3월의 기온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난달 충남의 평균 기온은 6.1도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도 낮았습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있는 거죠. 남부지방이 필 시기에는 기온이 많이 높았고 중부지방이 개화할 시기에는 찬공기가 많이 영향을 미쳐서 개화 시기가 작년보다 늦어졌습니다. 강수량도 영향이 있고 일조 시간도 영향이 있거든요. 기온이 높더라도 구름이 많아서 일조 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이번 주말은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벚꽃이 개화해 다음 주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석탄 화력발전 세율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으로서는 더 많은 지방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기회인데요. 세율이 인상될 경우 충남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담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의 지방세입니다. 발전량 1kW시당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 2원, 원자력 1원입니다. 화력의 경우 0.3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수력과 비교하면 7배나 적습니다. 이처럼 다른 발전원과 비교해 과세 기준이 낮다 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 국회에선 석탄 화력발전 세율 인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몰려있는 충남도는 세율 인상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충남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가 1원으로 인상되면 920억 원, 2원으로 오르면 2,200억 원을 추가로 걷어들일 수 있습니다. 해당 재원은 충남도 특별회계의 35%,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당진과 태안, 보령 등 시군에 각각 65%씩 배분됩니다. 하여튼 이런 주장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다면 충청남도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그 정도에서 만약 결정되지 않을까. 그냥 기재부 입장이라도 다른 입장 열어보기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런 정도로 결정된다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세율이 인상될 경우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감시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의 경우 지난해 390억 원의 지역자원 시설세가 거쳤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 원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복지를 위해서 우선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용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동안 보면 도청의 어떤 뭐 조명을 뭐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뭐 가스관을 교체한다든가 뭐 고속도로 터널에 뭘 교체한다든가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우선 예산이 좀 배정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력 발전세율 인상 여부와 규모는 이르면 이달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으로 세율 인상 법안이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 가까운 산림을 태운 강원도 산불.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전신주가 외부 물체의 충격을 받아 스파크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신주 사고는 심심찮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신주를 땅에 묻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두를 못 내는 상황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저녁 7시 16분쯤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을 비추는 CCTV 화면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전신주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발생합니다. 불티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 한전은 외부 물질이 전신주와 부딪혀 스파크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학 전선이 저전이 이제 떨어져서 뭔가에 닿았을 때는 스파크가 나는데 그 스파크가 난 거예요. 이처럼 전신주가 외부 충격을 받아 불이 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합니다. 전신주에 가치가 둥지만 틀어도 불이 나거나 일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됩니다. 전신주는 전선과 변압기, 개폐기 등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신주를 땅에 묻는 지중화가 대안입니다. 하지만 전신주 지중화율은 서울과 대전, 부산 등 대도시들만 50% 선을 넘나드는 반면 강원과 충북, 충남 등은 10% 선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비용을 지자체와 한전이 절반씩 분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 산간 지방에도 지중화를 하지 않으면 이런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모든 그 전선로를 전부 지중화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이런 얘기죠. 대안은 있지만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상황. 산간 지역에 우뚝 솟은 전신주가 또 다른 산불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국에서 산불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산불 원인의 대부분이 부주의 때문인 것 알고 계십니까? 산불 책임을 물어야 할 발화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해마다 산불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임야 530헥타르와 주택 500여 채가 불에 타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신주 개폐기로 추정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산불은 4,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산에 갔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경우가 36%로 가장 많았고 논밭을 태우다가 발생한 산불이 17%, 쓰레기 소각 과정에 불이 옮겨 붙은 경우가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처럼 화재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논두렁 태우다가 바람에 날리고 해마다 타도 괜찮았는데 얼개는 그냥 막 바람에 그냥 막 순식간에 그냥 날아갑니다. 관련법에는 산 주변에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불씨가 산불로 번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산불을 낸 사람을 검거한 경우는 1,800여 건으로 10명 가운데 4명을 붙잡는 데 그쳤습니다. 불낸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은데 그나마 검거된 사람도 고의가 아니면 처벌 수위가 낮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기는 물을 뿌려버리고 밟아버리고 그 흔적 찾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 목격자도 없고 원인도 얼른 쉽게 못 찾고 그러면 영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너무 약하니까 이런 뭐 행위들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특히 이제 강원도 산불이 대규모로 나다 보니까 그게 좀 힘을 좀 받죠, 이제 더. 지난 10년 동안 식목일 전후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해는 2015년과 2018년 단 2차례에 그쳤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사람이 신경 쓴 만큼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인 점을 감안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우리 지역 의원들이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의원 발언대 시간입니다. 최근 충남도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포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수소차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 문병호 행정복지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군 의회 문병호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 충남 유일의 수소 충정소인 내포수소 스테이션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가 조성 7년차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아직도 교통, 문화, 생활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미흡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내포 신도시 또한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포 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버스 도입과 내포 신도시 순환버스 운행에 대한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소버스 도입과 내포 신도시 순환버스 운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포 신도시 내에서 상점이나 식당, 도서관 등을 갈 때 평균적으로 걸어서 20분 이상 걸리고 버스 노선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저렴한 요금으로 도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순환버스 운행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함께 소음도 적고 대기를 정화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버스라면 공기오염의 주범인 배기가스를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한 번 더 모시고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에는 충남 도서관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소버스 도입과 내포 신도시 순환버스 운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은 물론이고 창문도 마음대로 열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와 충청남도가 친환경 수소 자동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충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지역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정부와 충청남도의 친환경 수소 자동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해 주셔서 더 많은 사람이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를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내포 신도시에 수소 연료 순환버스까지 운행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의견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홍성군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련 부서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는 현재 친환경 버스 도입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친환경 버스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충남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내포 수소 충전소에서는 여건상 버스 충전이 어려워 추가적인 설비 확충이나 신규 충전소 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도에서의 추진 사항을 살펴가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포 신도시 내 순환버스 운행 관련해서는 올해 추진 중인 노선 개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홍성군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거리도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기가스로 인한
공기 오염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내포 신도시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수소버스의 도입과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증 완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수소연료 순환버스 운행은 내포 신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남도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자 수소버스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군도 충남 도하의 협의를 통하여 수소버스가 우선적으로 홍성군에서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포 신도시 내 수소버스 운행이 결정될 경우에는 운행 지역을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선정하여 운행한다면 그 효과가 더욱 클 거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내포 신도시가 대한민국 수소 경제를 선도할 전초기가 되길 기대하며 지금까지 홍성군의회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진경찰서 교통조사계 김혜진 경사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17일 저녁 금산의 한 도로,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운 모습인데요.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 전방 횡단보도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보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보행자를 들이받고 맙니다.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에 야간 조명을 비추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살피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 당진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는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건너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로 인정되지만 영상에서처럼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자전거도 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여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저녁 7시경 홍성의 한 도로 모습입니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보이는데요. 블랙박스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습니다. 달리던 속도 그대로 부딪히며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는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 이하일 때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량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김혜진 경사였습니다. 얼마 전 당진에서 용오름으로 인한 강한 돌풍이 불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은 막막한 실정인데요. 충남도가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해 대비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충남도 자연재난과 오세원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충남도청 자연재난과 오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풍수해보험이 무엇인지 또 우리 지역 가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먼저 풍수해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풍수해란 바람과 물로 인한 피해를 말하는데요. 태풍, 강풍, 호우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재해로부터 대비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입니다. 재해 피해를 그동안 정부가 무상 지원해서 부족한 재원과 복잡한 절차 등 한계를 보완하고 기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서 96년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보험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며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재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최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번 보험은 산불이 아니라
태풍이나 강풍, 또 호우 등에 적용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 가입 대상과 적용 범위,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보험 가입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거용 주택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규격 온실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천안시와 아산시는 소상공인 시범사업 실시 중으로 소상공인 상가 공장과 재고자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소상공인 가입을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5개 대형 보험사에서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고요. 시군에 신청하고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가입 문의는 시군 재난관리부서와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험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피해 보상은 풍수해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입은 건물 파손, 침수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위 재난으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령되어야 합니다. 파손 기준은 전파, 중파, 소파가 있으며 보험사에서 손해를 평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또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이 보험료일 텐데요. 보험료는 어느 정도고 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얼마 정도를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풍수해보험은 주택이나 온실의 피해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금액의 비중에 따라 실제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이 있는데요.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충청남도의 시군의 지원 정책, 그리고 건축물 면적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차이는 있습니다. 홍성군을 예를 들면요. 주택 25평 기준 총 보험료는 4만 원입니다. 근데 그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개인은 약 3,4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네. 온실은 30평 기준 총 보험료 50만 원 중 5만 원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지역과 건축물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 25평 전파 시 7,200만 원, 온실 30평 전파 시 1,000만 원 정도를 보상합니다. 건물의 대파, 중파, 소파, 침수 피해를 보상하며 온실은 비닐 파손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자, 도에서 이렇게 가입을 좀 당부하고 있는데 도에서 가입을 미리 당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름철에 그 풍수해 시 인명과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네. 보통 주민들께서 태풍 폭우가 잦은 7월이나 9월까지 여름에 보험을 가입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기간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 기간이 위험도가 높은 기간인 만큼 보험료가 역시 가산이 됩니다. 가급적 우기 전인 3월에서 5월 사이에 1년 계약을 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또 2년, 3년 단연 계약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풍수해보험으로 과거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2017년 충청권 호우시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의 경우 11,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7,500만 원의 주택 전파 보험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온실 사례도 소개해드리자면 강풍 피해로 525평방미터의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어 보험료 300만 원을 납부하고 2,500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가장 고액의 사례는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포항 지진 때 15만 4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2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도청 자연재난과 오세원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충남도 자연재난과 오세훈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달 공주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와 접촉한 도내 접촉자는 10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가 지난달 공주에서 발생한 홍역 확진 환자와 관련해 접촉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접촉자는 전국적으로 359명, 도내 접촉자는 10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매일 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방접종력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비상방역 대책반을 설치하고 서산과 천안, 공주 등 15개 시군 17개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도 내 홍역 확진 환자는 논산과 공주에서 각각 1명씩 2명입니다. 충남도립대학교와 홍성서산의료원 등 도내 4개 의료원이 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르면 의료원은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 건강검진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각 기관이 보유한 지식과 연구 인프라를 서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 교류를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진시와 미래엔 서해에너지가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엔 서해에너지는 사업장 내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을 보완하고 인계점 2곳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진에는 닥터 헬기 이착륙장 12곳이 지정돼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미래엔 서해에너지 사업장이 추가 지정되면서 응급처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성군이 이달부터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 장소는 축사로 인해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으로 자동 채취 장치의 경우 원격 제어로 악취가 발생한 곳의 공기를 즉시 포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시료 자동 채취 장치로 포집된 시료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청양군 제1회 청남 토마토 벚꽃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7일 열린 축제에는 왕벚꽃길과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관광객과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청남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한 것으로 농촌 면 단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해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강원도 산불 피해민들을 돕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군 삽교읍에 거주하고 있는 김현숙 씨는 강원도 산불 피해민들을 돕기 위해 담근 김치 100포기를 속초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했습니다. 배추 등 일부 식재료는 삽교읍 신리마을에서 지원했고 또 일부는 공급업체에서 원가로 제공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제주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리는 충남 농산물 제주도 유통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실에서 열리는 안전한 사회, 행복한 서산 만들기 다짐대회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0일 오후 4시 아미산에서 열리는 제2회 당진시 노사화합 등반대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10일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 속광당에서 열리는 제9회 새마을의 날 행사에 참석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10일 오전 11시 홍주 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리는 장애인 한마당 잔치에 참석합니다. 황성봉 예산군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신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신양면 한마음 이동 전문 봉사의 날에 참석합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산면 분회 경로당에서 열리는 2019년 첫 이동군수실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새벽까지 비가 오다가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올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서산, 청양이 5도, 태안과 홍성, 예산이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서산, 태안, 예산, 청양이 10도, 홍성이 11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빨래와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요일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일요일은 조금 낮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과 남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2에서 3m, 서해 남부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